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빈 방문에 이어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과 함께 양자, 다자 회담을 통한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인데요. 미국 전문가들은 일련의 회담들이 한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미한 동맹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19일부터 사흘간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어 21일 귀국 직후 한독 정상회담, 22일에는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하는 사실상의 외교 주간을 갖습니다. 미국 해군 전쟁대학의 테렌스 로리구 교수는 17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쇄 정상회담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사적 의미를 포함해 한국이 중요한 국제 현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It is a growing economic partner in a number of different sectors where it is a leader in particularly high technology sectors, innovation sectors. I think there is also a political element to this, that South Korea is clearly more activ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reaching out on a number of different issues. And on the security front, also the South Korean sales of arms to various countries.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윤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명확히 한다면 일련의 정상회담이 한국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미한 동맹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South Korea's activities and actions are really a welcome addition and really an integral part of the alliance strategy to support a free and open Indo-Pacific. So this is really a positive step forward for South Korea and for the ROK-US alliance. 아울러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유럽과의 협력, 특히 군사 부문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라몬 파체코파르도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대 교수는 17일 VOA에 서방 국가들에게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선호하는 아시아 협력국이 됐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은 핵심적인 군사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 집행위원장과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윤 대통령과 회담할 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They're going to ask certainly for Korea to continue to implement sanctions on Russia, to continue to deliver aid to Ukraine, to participate in the post-conflict reconstruction. Now, on top of that, I think that the European Union is going to ask for direct military support to Ukraine. 트로이 스탠거런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한국이 캐나다, EU, 독일과 갖는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첨단 분야에서 한국에 새로운 기회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서방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히로시마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한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 일본 히로시마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려 한일 관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회담 중에 이달 초 한국 방문을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를 더욱더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백악관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히로시마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하고 영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한국과의 양자관계 개선을 위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아세안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한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한 4개국 동남아시아 태평양 도서국과의 다자협력 증진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국제법에 위배되는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포함한 지역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정상은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무력으로 현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과거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 2개가 현재 신호 전송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 위성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두 위성이 첫날부터 궤도가 흔들리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은 이른바 죽은 위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성들이 북한 상공을 지날 때 북한의 위성센터로 데이터를 송신한다면 서울에서도 충분한 신호 탐지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신호가 탐지됐다는 보고는 없었고 북한 당국도 이들 위성으로부터 받은 신호와 자료 등을 공개한 사례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위성은 발사된 첫날부터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거나 위성의 밝기가 수시로 변하는 불안정한 상태였다면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 위성 2개 모두 이런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가족이 포함된 북한 주민들이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와 한국 정부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망명 의사 확인 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지난 6일 밤 서해에서 북한 어선 한 척이 NLL 가까이 접근하는 동향을 포착하고 감시하다가 NLL을 넘자 즉각 병력을 투입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어선에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등 북한 주민 여러 명이 타고 있었으며 국가정보원과 군, 통일부가 북한 주민 일행을 특정 조사시설로 옮겨 합동 신문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망명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2017년 7월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미한 공군이 북한에 대해 핵심적인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18일 한국 대전 자운대 충무관에서 한국의 공군대학 학생과 교직원들을 상대로 미국 전략과 정책 그리고 미한 동맹의 전략적 환경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많은 연합훈련과 군사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심적인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미한 동맹의 역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국방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협력, 과학기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는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의 70년이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어 수십 년에 걸친 외교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미한 동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